2020학년도 수능 문제, 바로 작년 11월 수능 문제죠. 그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드린 객관식 20번, 21번과 그리고 단답형에 있는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20번 문제 볼 건데요. 20번 문제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앞면은 3번 이상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는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뭐 2번 연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이 뭐 앞, 뒷, 앞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한 번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찾아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찾는 게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6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6건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가나 조건의 6건이라고 하면 뭘까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6건. 그러니까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한다 그랬으니, 앞면이 얘네들의 교집합의 6건이니까 앞면이 0번, 1번, 2번 나오는 것도 얘네들이 6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의 반대 사건은 집합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아예 없는 거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교집합이 6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 사건의 6건 합집합, 두 번째 사건의 6건이 얘네 둘의 교집합의 6건이에요. 얘네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전체 1 확률에서 앞면이 0번, 1번, 2번 나오는 경우, 합집합 앞면이 연속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경우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면이 0번, 1번, 2번 나오는 거 먼저 구해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0번, 1번, 2번 나오는 경우에다가 합집합 앞면이 연속으로 안 나오는 경우는 저기에 대부분 0번, 1번, 2번 나오는 경우에다가 3번 나오는데 연속이 아닌 경우랑 4번 나오는데 연속이 아닌 경우만 더 이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면이 0번 나오는 경우, 1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를 먼저 빼볼게요. 자, 7번 중에 앞면이 0번 나오는 경우, 그쵸? 한 번밖에 없겠죠.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을 7번 던지는 거니까 2의 7제곱. 자, 그 중에서 앞면이 1번 나오는 거, 한 개의 동전만 앞면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7번 던진 것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2번 나오는 경우도 7번 던진 것 중에 2개를 고르면 돼요. 앞면 2개 나올 거. 자, 그만큼이 앞면 2번 나올 경우, 원래는 앞면 3번 나올 경우는 7C 3 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연속이 안 되게 나오는 것들만 빼줘야 되니까, 자, 앞면이 3번 나오는데 연속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경우죠. D가 4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는 4번이 연속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니까 얘 먼저 쭉 깔아두고, 앞면은 절대 연속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면은 여기 있는 요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치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5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를 골라 넣는 거니까 5C 3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앞면이 3번 나오는데 연속되지 않게 나오는 방법의 수의 확률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 4번 나오는데 연속이 아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번엔 D가 3번 나오는 거죠.
뒤가 3번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앞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앞면이 4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4개를 다 골라야 되겠네. 자, 그래서 뒤 먼저 쭉 깔아두고 앞면 4개를 그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4개 중에 4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요만큼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교집합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얘와 얘의 교집합을 서로 빼줄 이유가 없죠. 다 서로 교집합이 없는 배반 사건인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1에서 요 3개만 빼주면 되죠. 자,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2의 7제곱분의 1 더하기 7 더하기 7, 6을 2로 나눈 21 그리고 10이죠. 그리고 1이죠. 그래서 9, 30, 4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의 7제곱분의 40 2의 7제곱분의 1 자, 약분하고 나면 8로 약분하고 나면 2의 4제곱분의 5만 남았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5 그래서 1 빼기 16분의 5 그럼 16분의 11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가나 조건의 교집합에 6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냥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른데요 라고 하면 그냥 얘네들의 가나 조건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방법 또는 이 방법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21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21번은 y는 2의 x승 위에는 점을 하나 잡고 t, 2의 t제곱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fx라고 하겠대요. 그때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요 식을 양리실수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fx 더하기 k-lnx 이 절대값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fx가 무엇이에요? 2의 x승에서의 접선이죠. 그러니까 2의 x승을 먼저 이렇게 그려요. 자, 그랬을 때 어떤 t, 2의 t제곱에서의 접선 걔를 fx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얘가 fx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fx에다가 lnx를 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lnx는 너무나도 반갑게도 이 x승과 무슨 관계? 그렇죠. 역함수 관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어디다가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그려줄 수 있고 2의 x승과 정확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형태를 띈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죠. 자, 그때 fx 요 접선에다가 접선을 k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얘를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요 lnx를 뺐대요. 그러면 k를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k는 모르는 상태니까 fx에서 lnx를 뺐다라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fx에서 lnx를 뺀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충 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fx가 lnx보다 항상 더 위에 있는 거 보여요? 항상 더 위에 있어요. 그럼 뺐어요. 뺐을 때 그 절대값을 씌운 애가 그냥 단순하게 다 양수고 그리고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뭐 갑자기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부드럽게 이어질 거예요. 뺀 게. 자, fx도 lnx도 지금은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다 뺐을 때 무조건 플러스만 나오니까요. 절대값 씌웠을 때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근데 fx에서 lnx를 뺐을 때 혹시나 지금은 다 양수만 나오지만 음수가 나오게 할 수 있나? 접선인 fx를 조금만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t, 2의 t제곱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fx에서 lnx를 뺐을 때 어때요? 그쵸?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양수이다가 음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순간 꺾이잖아요. 꺾이면서 미분 불가능인 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K가 얼마여야 되는가? 자, fx에서 lnx를 서로 뺐을 때 fx를 얼마나 요 K가 y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얘를 얼마나 y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만 그래야만 둘이 뺐을 때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가. 자, 그러려면 fx를 얼마나 위로 올리면 될까요? 그쵸? 지금 lnx 이렇게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fx를 내가 어느 순간 올렸을 때 이렇게 K만큼 이동시키고 나면 무조건 f 뺀 게 다 양수 아무리 끽해봐야 어느 특정한 점에서 접해서 0이 나오고 계속 양수만 나오게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접할 때까지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만 K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국에는 요 크기만큼만 올리면 되는구나. 요만큼만 올리면 되는구나. 그때 그 최소의 K값이 GT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접할 때까지의 K값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요 fx의 일단 접선의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때 기울기를 알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기울기는 그쵸, t, 2의 t제곱에서니까 자, 미분을 해도 2의 t제곱 x 빼기 t 플러스 2의 t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2의 t제곱일 때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올렸을 때도 똑같이 2의 t제곱 기울기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 기울기도 2의 t제곱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근데 lnx에서의 기울기가 2의 t제곱일 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lnx의 기울기 x분의 1이죠. 그게 2의 t제곱이 되게 하는 x값은 언제다? 2의 마이너스 t제곱일 때다. 자, 그래서 여기 접하는 순간의 x값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일 때다. 자, 거기에다가 y 함수값을 x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t라는 함수값도 나오죠. 자, 그래서 x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의 차이를 통해서 k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는요 1t제곱 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고요. 자, 얘는 2t제곱 x 마이너스 2의 t제곱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자, 얘와 이 접선의 방정식의 차이가 바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그 값이니까 그럼 gt는 요 y절편에서 요 y절편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한 k의 최소값 자, 그러니까 gt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에서 얘를 빼줍니다. 플러스 2의 t제곱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gt 자리에 얘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걸 우리는 m이라고 할 건데 자, 기억 뭐라고 했냐면 그 적분한 값이 0보다 작게 하는 a, b가 존재한다. 그러면 gt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적분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할 수 있는 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gt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g를 한번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t제곱 우리 2의 t제곱 있는 거 미분할 때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남지만 또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하나 더 얘 미분한 거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t만 남겠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인 부분이 존재 뭐 하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정한 0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조금 더 정확한 곡선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요 t 곱하기 2의 t제곱만 미분하면 되니까 2의 t제곱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t가 마이너스 1인 부분에서 변곡을 가지네요. 자, 이걸 가지고 G 프라임의 그래프와 G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G 프라임 먼저 G2 프라임이 t가 마이너스 1인데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가지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마 특정한 T1인 지점에서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 T1은 양수인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T1을 오른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0인 부분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 극한으로 보내보면 무한이 커져갈 것이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 극한을 취해보면 0으로 향해 갈 것이니 여기서 극소를 가지고 0으로 향해 가는 이런 G'의 그래프를 가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G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텐데 G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이제 기역을 살펴보면 기역에서는 이 m이 음수가 되게 하는 ab가 존재하느냐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음수가 되게 하는 g 함수가 적분이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인 부분 보이죠? 플러스인 부분 보이죠? 그러면 g 함수는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증가를 할 때 여기가 이제 극소점일 거 아니에요. 극소점에서 음수로 빠져나오면 그러면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니까 적분했을 때 음수인 부분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T1을 대입했을 때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는가를 보면 돼요. 자, T1을 대입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1 그리고 T1을 대입했을 때 플러스 2T1, T1 마이너스 1 했을 때 얘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T1이라는데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의 T1 둘 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T1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일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G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이 존재해서 기억은 맞아요. 자, 그러면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을 봤더니 자, 니은에서는 GC가 0인 부분이 존재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C를 대입했을 때도 0이다. 자, 이걸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G에다가 C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G에다가 C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플러스 2 C제곱 C 마이너스 1 요게 0인 걸 만족한다는 얘기. 자, 그랬을 때 G에다가 마이너스 C를 대입해도 0인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 자, 마이너스 C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C 플러스 2에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자, 얘가 0일 수 있는가? 일단 기억의 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식을 좀 정리를 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해 보려고 해볼까요? 자,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C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C제곱 C-1 일단 남겨놓고 얘를 뒤로 보내. 자, 그때 2의 C제곱은 하고 넘기면 그러면 C-1분의 C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2의 C제곱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를 주어진 지금 내가 마이너스 C를 대입했던 여기다가 넣으려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나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C 그대로 두고 2의 마이너스 C제곱은 얘의 역수니까 C 플러스 1분의 C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결국 C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붙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약분되네. 그리고 C 없어지네. 플러스 1 남았고 또 없어지네. 뭐만 남아요? 0 되네요.
니은에서 바라던 대로 되는 거죠. 특정한 C에서 만약에 G가 0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C에서도 0이구나. 그래프 대충 그렸지만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니은도 참입니다. 자, 디귿. 만약에 A가 알파, B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적분,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적분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C에서 C 사이가 음수 부분이 될 거라는 거 우리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면 적분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지만 적분 값이 최소가 되겠어요? 그렇죠. 알파를 마이너스 C라고 삼고 베타를 C라고 삼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니 알파를 마이너스 C, 베타를 C라고 삼으면 그때 최소가 되게 하는데 그 최소가 되게 했을 때 이 식은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봅시다. 결국 1 플러스 G 프라임 마이너스 C 그리고 1 플러스 G 프라임 C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C를 대입한 미분 개수는 마이너스 1은 아마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이렇게. 자, 그래서 얘 없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C를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1은 얘랑 없어질 거니까 남아있는 애만 쓰면 2의 C제곱 곱하기 C. 자, 그러면 2의 C제곱 C, 2의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 그래서 일단 C, C 약분되고요. 그리고 2의 C제곱, 2의 마이너스 C제곱 얘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2C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2의 2C제곱이 되죠. 자, 걔는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작다? 자, 요걸 만족하려면 C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일단 요 식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풀고 2의 2C가 부호 바뀌죠? 부동 바뀌죠? 2의 제곱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C가 1보다 커야 돼요. 요걸 만족하면 이 식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가 1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돼요. C가 1 오른쪽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럼 1이 어디 있을까? 1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1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해보세요. 그럼 0 되고 마이너스 2죠.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C보다 왼쪽에 있네. 그러니까 C가 1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 식도 만족한다. 그러면 디귿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차례대로 풀면서 G'의 그래프를 통해 G를 유추해보고 기억을 푼 걸 가지고 또 기억 니은을 푼 걸 가지고 G의 그래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디귿을 푸는 기억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이런 형태의 기니디 문제 우리 계속해서 21번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기니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앞에 기억 니은을 먼저 정확하게 풀어야지만 디귿을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대망의 30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수능의 문제 유형이 형태가 21번과 30번이 원래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난이도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점점 앞에 오히려 4점짜리 기본적인 4점짜리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씩 업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아먹고 있고 그리고 21번, 30번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아먹힌 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21번, 30번 문제 풀 시간이 줄어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조금 쉬워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제 한 문제 만약에 좀 난이도가 업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두 문제까지도 틀릴 수 있는데 자 1등급인 목표인 친구들은 21번, 30번을 반드시 맞춰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한 문제 정도는 그냥 30번 정도는 내가 포기하겠다. 나머지 앞에만 다 맞춰야겠다 라고 문제를 풀려고 목표를 잡았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3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풀려고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꼭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고요. 하나는 로그 함수, 하나는 지수 함수예요.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쟤네 둘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어떤 그래프로 그려줘야 할까요? 일단 저 로그 함수는 정근선이 t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t 세제곱 n x-t 그려졌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는 x방향으로 a만큼 이동이 됐대요. 자,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예측했겠지만 어떤 경우겠어요? 그죠? 접할 때겠죠? 자, 그러면 접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동일한 접선의 방정식을 갖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죠. 첫 번째, 그쵸?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얘를 fx, 얘를 gx라고 한다면 fa 요 값에서, 요 함수값에서 fx들이 같아야 된다.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같아야겠어요?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져야겠죠. 기울기가 같아야죠.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먼저 여기에서의 x값을 t가 사용이 됐으니까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s, 함수값 여기서는 2의 2s-a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t는 그대로 있죠. t 세제곱 n s-t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 없어요. 기울기도 같다고 놔볼게요. 자, 얘 미분한 다음에 s를 집어넣으면 그쵸, 그대로 s-a. 얘 미분한 다음에 s를 집어넣으면 t의 세제곱은 그대로 있고 분모로 가죠. s-t분의 1. 자,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려고 해요. 자, 앞에 얘네들이 같으니까 요 뒤에 있는 애들도 같다라고 놔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얘와 그리고 얘와 얘 전부 다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 값이에요. a를 ft라고 놓고 그 ft의 미분의 개수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게 하는 a,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ft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ft에 대한 미분 개수를 찾으려고 애쓰면 됩니다.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2의 s-ft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하려면 일단 얘는 t의 세제곱 ln s-t랑도 같고 t의 세제곱 s-t분의 1이랑도 같다. 이걸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f'3분의 1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ft는 몰라도 f'3분의 1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ft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긴 힘들지만 f'(t), 즉 t로 미분했을 때의 값은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t에 대해서. 그럼 이 s-ft 그 뒤에 뭐가 붙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f'(t) 여기 좀 더 곱해져서 붙을 거고, 그리고 자, 미분을 했을 때 얘 어떻게 될까요? 얘를 미분해보면 앞에 미분 뒤 그대로, 자, 그리고 뒤에 미분 앞에 그대로 t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f'(t). 자, 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식이 매우 지저분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 여기 있는 요 t 제곱 ln s-t 얘의 정보에 의하면 t로 양변을 약분을 하면 나눠주면 t분의 2의 s-ft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애랑 어떻게 좀 지워질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t 세제곱과 s-t분의 1의 곱은 지금 여기 요 정보에 의하면 또 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s-ft. 자, 그러면 이 앞에도 2 곱하기 2의 s-ft, 여기 뒤에도 2 곱하기 2의 s-ft, 여기 뒤에도 2 곱하기 2의 s-ft 다 어떻게 될까요? 약분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거는 여기 좌변은 마이너스 f't는 t분의 3 남았고요. 여기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래서 f't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물론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과정을 좀 거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시간은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금방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안내를 했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얘를 미분을 했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아마 좀 충분히 씨름을 했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내가 F'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히 구해낼 수 있지? 를 고민을 하면서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F'T만 남겨놓고 구할 수 있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것도 대입했다가 또 얘를 저걸로 바꿔서 대입을 해봤다가 또 얘를 얘로 바꿔서 대입을 해봤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이 과정으로 이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T를 간단하게 t에 대한 식으로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3분의 1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3분의 1 대입하면 9. 그래서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자, 그것의 제곱을 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64가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 기울기도 같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식을 이끌어내고 여기는 a를 ft로 바꾸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30번 문제 꼭 시도를 해보세요.